예, 선입관 상을 점검하자. 원래 제목은 주의하자, 조심하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너무 부정적인 그런 어휘인 것 같아서, 이렇게 선입관 상을 점검하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선입관이나 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그 구체적인 뜻을 이렇게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죠. 이렇게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내 안에, 나의 생각 안에, 나의 마음 안에, 나의 감정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경험했건, 경험하지 않았건, 그것에 대해서 연구했건, 연구하지 않았건, 그것을 떠나서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면밀히 검토해보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야라고도 하죠. 이렇게 상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불교의 용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실제로 존재하거나 그렇다고 굳게 믿고 집착하고 있는 개념들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불교에서는 이렇게 사상이냐, 칠상이냐,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인상, 사람들은 이렇다. 중생상, 수자상.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남자라면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도 이렇게 남자라고 하는 상이죠. 또 여자라면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상이죠. 그 다음에 자식이라면, 부모라면, 상사라면, 부하 직원이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당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사람은 남을 돕고 살아야 된다. 이런 명제가 이렇게 당위적인 개념이죠. 도덕적인 개념, 명제, 도덕적인 명제, 의무적인 명제. 그런데 뭐예요? 당위적인 개념은 현실적 사실 명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사실 명제는 뭡니까? 사람은 남을 돕고 사는 게 좋은데 왕왕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기치거나 도둑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심지어는 이렇게 살인도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사실 명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고 집착하고 있지만 그런 믿고 있고 집착하는 것과 현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선입관과 상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수련자들에게 왜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가? 이렇게 수련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수련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명상 수련을 가르친다, 이렇게 수행을 가르친다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걸 왜 배우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이 정말 웃기기도 하고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어느 누구도 수행을 자기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100%의 모든 분들이
수련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미 자신은 수행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과연 얼마나 어떻게 제대로 알고 있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 분들이라든가 혹은 특히 이렇게 수련자들마저도 자신이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나 검토,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수련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수련을 20년, 30년 한 사람도 자기가 수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입관이라든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미 내주되어 있고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선입관이라든가 물론 이렇게 거기에 수련한 세월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간간히 조금은 생각은 해봤겠죠. 나름대로의 경험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살짝 덧붙여지면서 자기는 수련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이렇게 착각이죠. 그런데 뭐예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의 무지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 자기 자신의 생존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대로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수련이 아닙니까? 수련이기도 하죠. 수련의 일부분. 근데 뭐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거면 그냥 기절해 있는 것도 수련이 되고 죽은 것도 수련이 되겠죠. 근데 그건 수련이 아니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또는 이렇게 수련자들이 착각하는 게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리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하게 그 다음에 객관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데 이런 근원적인 것을 하지 않아요. 수련자들이. 왜? 여기 있죠. 이미 자기 자신은 수련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간간히 이렇게 예시를 드는 게 이렇게 바둑에 대해서 예시를 들죠. 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따져보면 그래도 몇십만, 몇백만 원 되지 않을까요? 뭐 한 50만 정도는 될 것 같네요. 그럼 그 50만 명이 바둑을 둘 줄 아는 분들이 바둑을 모릅니까? 알죠. 바둑을 둘 줄 알고 수익교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그런데 뭐예요? 그분들이 다 프로의 세계에 입단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이렇게 세계 바둑 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다 뭐 조은현 선생님이나 이창원님, 이세돌님 같이 이렇게 바둑계를 한 10년 동안 좌지우지, 10년 이상을 좌지우지했던 전 세계의 바둑계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기존에 그분들이 이렇게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 알고 있던 바둑과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 이창호님이나 이세돌님 같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바둑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똑같은 수익기, 똑같은 뭐 어떤 정석이지만
그 폭과 깊이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 바둑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퀘스천을 던졌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수련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질 않아요. 왜? 이미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련자들 중에 특히 일정 시간 이상 수련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뭐 나는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련이 깊고 넓은 거하고 몇십 년 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물론 시간적인 어느 정도의 이렇게 정량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있다 해서 수련이 넓어지거나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특이점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수련자들은 자기 자신이 수련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재검토하셔야 돼요. 정말 옳은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과연 어느 정도 부분까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부분부터는 좀 모호한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렇게 대부분의 수련자들은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선입관이나 상이 존재해요.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이러한 선입관이나 상, 개념이나 관점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완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수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련은 곧 변화다라고 얘기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예요? 내가 수련한 세월이 길면 그리고 열심히 했다면 그만큼 수련에 대한 개념이나 관점도 변화 발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럼 뭐예요? 내가 수련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좀 약간 그렇기도 하지만 수련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냥 시간만 보낸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련이 이렇게 진실로 넓고도 깊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수행이 넓고도 깊어졌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래야지 또 자기 위안이 되고, 혹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만고만한 분들, 수행자들 틈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정말 수련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냥. 거짓말이 안 됩니다.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요. 아니면 혹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던가. 제가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닫고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를 잡고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수행이 된다는 것은 칠흑과 같은 어둠을 뚫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명확관화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거나 혹은 알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거나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다. 아직 모르는 거죠. 아직 수행을
제대로 할 준비도 차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수련이 발전하느냐, 이렇게 얼마나 발전하느냐, 좀 이렇게 적게 발전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 아직 수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때문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반드시 자기 자신이 수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가 개념들, 체계들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하고 보완하며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수행이 일정 정도 단계 이상 올라가면 남이 혹은 타인이 혹은 스승이 말해주거나 가르쳐줘서 공부가 상승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점이 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냐면 본인 스스로 깨우쳐서 뛰어넘어야만 하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와요. 그럴 단계가 오는데 미리서부터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나 자신을 정리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런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다음번 기회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다음번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그 기회를 또 놓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할 수 있는 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고 내 자신의 수련을 급상승시키고 급발전시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오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항상 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내 걸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그것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제대로 하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시면 정말로 이렇게 타인의 가르침이나 말을 통해서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치를 듣고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나는 그 지점이 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정리하고 준비해 놓고 이렇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그냥 흘러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건 다 준비해 놔야죠. 예, 오늘은 이렇게 수련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수련자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그런 상이나 선입관을 갖게 되죠. 수련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애매모호하게 갖게 되고 애매모호하고 막연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련을 하는데 어떻게 수련하느냐? 그 관점, 그 프레임 상에서 수련을 보고 듣고 판단을 해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형성 과정도 발전 과정도 굉장히 모호한 거죠. 나침반이 있는데 애초에 틀린 나침반을 가지고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수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체계, 관점들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검토해보고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런 것을 틈틈이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누구나 다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수련에 대한 선입관이나 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냉정하게 객관화시켜서 검토하고 연구해 보는 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솔직히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련은 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지 않은데 일정 단계 이상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수련은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